사람들이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손을 안 쓰고 소비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최대한 돈 안 쓰는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광장이나 거리에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결국 이제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산에서 만나고 들에서 만나고 이제 등산 가자 그러고 자기 이제 가방에 생수통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그냥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끼니 때우고 자기가 사온 생수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때우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이제 실업자들이 창궐한다고 하죠. 벌써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려 나가고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이제 늘어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대폭 늘어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든 회사든 집단이든 오직 이익 말고는,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말고는 이제 일도 신경 안 쓰는 거죠. 기존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해왔던 이제 거칠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대거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 따위는 이제 기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간다라고 하네요. 점점 이제 빡빡하니까,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 가겠습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죠. 사람들 주머니에 돈 없는데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유흥을 즐기고 하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이죠. 지갑 상태가 항상 돈이 다 떨어져서 빈 지갑인 상태인데 돌아다니는 거, 돈 안 들이고 최대한 돈을 덜 쓰고 돌아다니는 건 많아지지만 그것뿐인 거지. 사람들은 많아도 소비는 대폭 줄어드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난한 거지들, 돈 없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제 눈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돈을 안 쓰고 지낼 수 있을까? 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용돈 아빠라고 하는 작품을 봅니다. 그 작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소비가 되게 좀 집중이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낚시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술을 좀 괜찮은 술, 좀 좋은 술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괜찮은 술을 뭡니까? 뭐 와인바나 아니면 비싼 룸사롱에서 먹는 게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가성비가 있는 그런 양주를 사서 그냥 아주 이렇게 번화가, 예를 들면은 뭐 도쿄에 뭐 긴자 이런 거리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불빛이 뭐 오색 찬란한 곳, 그런 곳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서서. 왜냐?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아주 전망 좋은 이 바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산 술만 마시는 거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주 없이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콕 집어가지고 그것만 하는 이제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죠.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행을 뭐 과거에 풍요로웠던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행 가는 걸 이제 그렇게 못 가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 갈 동안에는, 그 여행 며칠 가는 동안에는 소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한다? 거의처럼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당연해지는 시대가 이미 이제 온다라고 하네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철저히 군더더기는 다 버리고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는 거죠. 어떤 물건들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오로지 품질 좋고 가격 싼 것, 그거에만 집중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장기불황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무리하게 연끌해 가지고 집 사서 시혜차익 보고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현실에 맞춰서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뭔가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맞벌이는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외벌이로는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도 일해야 된다라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해질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남자 혼자서 벌어서 답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월급 많이 받던 이제 시대는 이제 지나가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일본에서 한참 잘 나갈 때 1980년대 가장이 연봉 이제 1,000엔 받아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1억이죠. 연봉 1억 받아가지고 가정주부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왔더니 어떻게 되냐,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할머니도 일하고 할아버지도 일하고 아들 딸도 다 같이 일하는데 이 대여섯 명의 식구가 일해서 1980년대 아빠가 혼자 벌어오던 연봉 1억 이상을 이제 6명이 나눠서 뭐 2천에 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이렇게 벌어 가지고 합쳤더니 가구의 소득은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되게 씁쓸한 이야기죠. 되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빠인 가장 혼자서 벌어서 충당하던 것들, 이제는 혼자서 충당이 안 돼서 가정주부인 엄마도 사회에 나와서 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바하고 아들 딸도 알바해서 겨우 이제 연수입을, 가정의 수입을 맞추더라는 얘기.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임금, 억대 연봉, 그리고 연봉 인상률 10%, 보너스 300%, 500%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영광들, 제일 이렇게 최전성기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 나갈 때를 자꾸 그리워하고 그때 얘기만 계속하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 나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지내야, 그래야 자신의 삶이,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